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인의 4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 지금 많으시죠? 예. 근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거의 비행기 안에서도 이 할마씨들이 책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했냐면 연속극 봤거든요. 연속극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연속극을 우리 지금 아줌씨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TV를 본다 그래요. 주로 연속극을 보는데, 그렇게 연속극만 계속 보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속극을 보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냐?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연속극을 보고 그 내용을 누구에겐가, 자기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남편이 됐건 누구에겐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멍청하게 이걸 놔두면 치매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연속극의 내용을, 스토리를 얘기해 주려면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KBS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4가지 방법.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안 해. 첫째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돌려라 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대화를 하라. 애터미가 딱이죠. 딱이에요. 그런데 그 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 속을 썩히는 놈일수록 자기 건강에 좋다.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속을 썩히면은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까 하고 욕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파트너 중에 속 썩히는 인간이 있으면 가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 하루에, 이거 다 알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거. 근데 하나도 안 지켜. 그런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도 좋아요. 어디에선가, 여기뿐만 아니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려면은요, 가슴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의 1시간 잘 들으면 책 10권 읽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이나 일본에 그렇게, 특히 미국에 그렇게 강연이 많은 것은 그 효과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가장 잘 살아. 자,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 박영길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면 몸을 공중부양시켜놔. 나도 1억 벌겠구나. 근데 그래가지고는 1억 못 벌어요. 양발이 땅에 닿아야 돼. 그래야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와, 이제. 제정신이.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아름다운 음악이 참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경, 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 들으실 곡목은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옷깃. 네. 잠시 스쳐간 옷깃의 인연으로 나는 오랫동안
예, 이 노래는 김유정이라고 하는 천재 소설가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김유정, 그 강원도 출신이죠. 30대 요절하고 말했는데요.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 KBS 특별 드라마의 OST입니다. 요걸 작곡한 분은 김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침 이슬, 상록수. 이번에 보니까 문화훈장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중에게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죠. 김민기. 그런데 TV에 보니까 김민기 씨가 조영남 씨 후배랍니다. 조영남 지금 있죠? 좀 약간 비호감적인 이제 그런 인물이지만은. 근데 조영남 씨가 김민기를 보니까 후배인데 생긴 몰골이 금방 죽겠더랍니다. 대학교 때 보니까. 그래서 저놈이 죽기 전에 내가 술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먹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지 술을 사주마. 그래서 술을 실컷 사줬는데 지금까지 안 죽고 있어가지고 계속 술을 사주고 있노라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대중에게, 일반 대중에게 기여한 예술가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BTS도 같이 받았죠? 방탄소년단 문화훈장을 받았고.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꼭 그 연말에는 그 해를 빛낸 세계적인 인물들을 투표를 하죠. 이 해를 2018년을 누가 빛냈는가. 근데 그 1등이 BTS더라고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딴 따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예요. 1등이 BTS고 2018년을 빛낸 인물 2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또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타임지가 해요. 타임지가. 그러고는 그 뒤에 뭐 비욘세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부인 있죠? 그분이 이렇게 쑥 따라가고 있더라고. 아무튼 우리도 이제 이런 대중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려다가 못한 학습 조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한 권도 안 읽으셨더라도 10권 읽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4가지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 해도 되느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것은요,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폰서나 또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이게 헐만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원데이나 석세스나 또는 이 센터 미팅이나 참여해서 자본 축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본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째서 프롬 핸드 투 마우스, 그날 먹고 그날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소득이 안 들어오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 자본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어떡할 거냐고. 자본이 생산을 가져와요. 자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학습을,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학습을 하면 포기만 안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조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기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애터미에 와가지고 2010년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우리 박 회장님, 그 다음에 지금 김대현 사장님 여러 번 왔어요. 내가 거절했어요.
왜? 나도 그때까지는 인상이 다단계 이 새끼들 전부 사기꾼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몇 번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처럼요 거의 몇 개월을 강의 들었어요.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사기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사기가. 그런데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30년을 강의했어요 대학에서. 제 학력 보면 이 구청 구의원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세계가 평화롭게 돼요.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가 부실하니까 소득이 안 올라온 거야. 일자리만 좋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될 수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정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불로소득을 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소득 획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땀 흘린 것만큼 벌 수 있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한 말을 네 번을 그 말을 했는데 네 번째 강의까지 지금도 이 로얄 클럽에 안 잊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강단에서 안 보이면 이 새끼들이 사기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없어지지를 못해. 이놈들이 사기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때만 해도 교수도 보통 교수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수잖아요. 사관학교 교수가 뭐 할 일 없어 사기치러 다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중 국가유공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또 제가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일은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안 쳐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렇죠? 사기 안 쳐도 우리 아버지 연금, 내 연금. 그런데 공직을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도 계시고 뭐 공무원도 계시고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공직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의무감, 사명감이라는 게 생겨요. 사명감 그런 게 생겨요. 내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쓸데없는 내국심이 생겨. 그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한 40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연금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가장 좋은 직장이 부부 선생님이래. 두 사람 다 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연금이 말이야 두 분 합하면 거의 700만 원이야.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많아 여기. 왜? 쓸데없는 봉사정신 그것 때문에 쓸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포기만 안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 포기를 안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속을 있는 대로 긁어놓은 놈들이 있거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성공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돼야 되고 자본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인데 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임페리얼 갔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임페리얼이 4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크라운 이상이면 1억이 넘어요. 자, 쓸만하죠. 카드 안만 써도 1억 못 씁니다. 여러분 1억 한 달에 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사분 5천만 원 쓰고 죽어 거기서. 못 써요. 못 써.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네이션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바로 이렇게 되려면, 성공하려면
계속 하는 게 자본 축적 문제예요. 자본 축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때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전라도 말로는 네 꼬라지를 알라. 그 얘기예요. 전라도 말이 좀 과격해요. 과격해. 근데 알아듣기는 쉬워.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이거든. 네. 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없어요. 그걸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음. 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울산대학에 가면 정주영 학이 있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배우는 정주영 학이 있어요. 저쪽 대구 영남대학에 가면 최부자 학이 있습니다. 최부자 들어보셨죠? 예.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데 최부자는 무려 13대를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분은 13대 부자가 될 만한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최부자학을 하는 거거든. 자, 정주영 회장님, 요 말씀은 1980년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에 강사로 가셨어. 근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 할아버지는 부자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 답변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높은 산을 오를 때에는 정상만 바라보며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임페리얼 10억 받았다 가니까 임페리얼이 왔다 갔다 하시죠. 거기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산 꼭대기를 자꾸 쳐다보면 저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라는 불안감이 앞서게 되지요. 정주영 회장님이 증손잡벌 되는 애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다 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등산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르게 되지요. 지금 초등학생을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바로 등산과 같은 것입니다. 나도 처음부터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학생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요. 꼭 정주영 회장님이 30년 뒤에 다단계꾼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했을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애터미가 계속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성장하니까 애터미를 모방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어때요? 다단계 산업의 생태계에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가 안 돼요. 왜? 인류 기업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5년 내에 망해요. 망해요. 우리나라 법에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게 돼 있나요? 35%예요. 왜 국가가 그걸 35%로 정했을까요? 국가가. 많이 주면 좋은데 왜 정했겠냐고요. 하도 사기꾼이 많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 이상 주어가지고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국가가 이 정도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 회사처럼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 보니까 그 동영상이 있어요. 한 달에 130억 얼마를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이만큼 줘. 한 사람이 다 먹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나머지는 장동건이가 그 얘기를 했어. 친구란 영화에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밑에는 다 시다바리야, 이게.
어떻게 빵덩어리 파이 덩어리가 국가에서 35% 주지 말라 정해놨죠. 요거 1% 넘어도 회사 망합니다. 왜?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 사기, 이건 사기라 이거 사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은 정중 회장님 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벌 수 없어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서요, 그렇게 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부동산 회사가 1년에 10% 벌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10% 벌면은. 그런데 어떻게 삼성에도 못 들어간 양반이 어떻게 한 달에 130억을 버냐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뜯어먹었어.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다음.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천민자본주의로는 한 국가가 선진화될 수 없고, 한 회사가 선진기업이 될 수 없고, 한 개인도 신사숙녀가 될 수 없어요. 천민자본주의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한 20세기 초, 19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칭송받는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게 천민자본주의예요.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고리대금, 폭리, 속임수, 그가 뭐가 됐건 내가 돈 벌면 그만 아니냐. 누굴 뜯어먹건 뺏어먹건 그걸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오래 못 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일확천금하는 방법은 없어요. 소득이 적어도 2만 불이 넘어가면요, 그 사회는 일확천금하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예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미국도 1.7%밖에 안 돼요. 7.5%. 거기서 어떻게 매월, 그 1년 이자율이에요. 1년에 1.5%, 1년에. 근데 어떻게 한 달에 130억을 버냐 이 말이야. 그게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쪽으로 갔어요. 한 달에 130억을 번다. 그러면 130억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뭐해요? 시다발이 하다 끝나요. 거기서 시다발이 하다가. 자, 다음. 위에 다시 한번 앞에 PPT. 자, 보세요. 작년 2018년 1사분기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8%예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은 5.1%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한 달에 130억을 버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자, 유엔은 매년 그 나라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인간 개발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매년 UNDP, UN 개발 계획에서 각국의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인간 개발 지수가 0.800 이상이면 인간 개발이 매우 잘된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800.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요. 이렇게 인간 개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50년 만에 선진국이 해냈던 200년 내지 300년에 걸친 경제 개발을 50년 만에 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요 인간 개발이 0.800 이상 되는 나라에 여기 소득을 보시라고, 소득을. 어때요? 전부 소득이 3만 불, 2만 불 이상이에요. 그렇죠? 인간 개발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단계 내려가 봅시다. 이제 0.7단계로 내려가 보자고. 소득이 떨어지죠. 소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간 개발이 평균이 0.903이에요. 굉장히 베리 하이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0.903이니까 그 평균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50%는 0.903을 넘고
50%는 그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인간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0.7로 떨어지니까 떨어지잖아요, 소득이. 아프리카로 가봅시다. 다음. 보세요. 가나, 오나, 전부 다 이 모양이죠. 이게, 가나, 오나, 이게. 봐요. 이게 지금 인간 개발이 된 거냐고. 전부 오 얼마니까 뭐야. 이게 반팽이들이야. 전부 반팽이들. 그러니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소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인간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이걸 매년 유엔에서 발표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하는 게 나의 인적 자본의 축적, 다시 말하면 나를 개발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선진국, 선진가정, 신사숙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인간 개발을 하려면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애터미 사업의 성공, 다른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학자건 군인이건 공직자건 교수건 다 마찬가지예요. 머리 공부를 해야 돼. 머리 공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려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장의 리더가 되려면 시장의 추세라든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요걸 보고 쿨헤드라고 합니다. 이건 경제학자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두 번째, warm heart, 따뜻한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천민자본주의예요. 다른 놈은 어떻게 되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그리고 비지핸드, 몸 공부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고 가슴이 따뜻하더라도 센터에 나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그게 사업이 성장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세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어느 하나라도.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웜 하트가 없으면 이건 틀림없는 사기꾼이에요. 틀림없는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몸 공부만 잘 돼 있어, 이놈은 틀림없는 조폭이에요. 이게 천지풍관을 못해. 이 세 개가 반드시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지식이 2배가 되는 기간. 왜 자꾸 강의를 들으라고 책을 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양반이 측정을 해보니까 1900년까지는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요, 공부 안 해도 평생 살 수 있어요. 농사 경험으로 지으면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것이 25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축적해온 지식만큼의 또 한 덩어리 지식이 생기는데 1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자들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계산에 의하면 곧 이것이 12일로 단축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12일 전에 대학 졸업한 놈은 옛날 공부하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공부하고 왔다. 이렇게 빨리 돌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과 더불어 더 빨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 늦으면요 종속됩니다. 종속돼요. 국가가 산업혁명이 늦으면 국가가 먹히고 종속되고 부자유가 오고, 개인의 산업혁명, 이게 개인의 인간개발이거든. 개인의 인간개발이 늦으면 누구 밑에서 부자유스럽게 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 밑에 가서 소득을 희생당하면서 누구 밑에서 시다발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은 곧 패권과 관련돼요. 패권을 잡으려면 산업혁명을 해야 되고, 산업혁명에 늦으면은 국가가 망합니다.
망해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언제 산업혁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숙녀분, 우리는 언제 산업혁명을 시작했어요? 예? 예, 1960년, 일본만 딱 100년 늦었어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농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해가요. 그렇죠? 일본보다 딱 100년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잡섰죠? 잡섰어. 35년간 부자유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산업혁명이 늦어서 그랬어.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몽땅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강하면 우리도 도둑놈이 돼.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했어요? 슬슬 만주를 먹어봐? 이렇게 되겠죠? 가만 안 있어요. 그게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예요. 역학관계. 서양이 먼저 산업혁명을 했어. 어디를 다 잡섰어요. 아프리카, 아시아를 다 잡섰잖아요. 반드시 산업혁명에 늦으면 종속됩니다. 그리고 부자육을 반드시 가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산업혁명, 개인의 인간개발이 늦으면은 저소득에 종속당하고 누군가의 시다발이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왜?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왕년의 내가. 왕년의 내가.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선진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국이 강대국인 게요. 이런 이론이 나오면 미국의 조직들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이게 MIT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요. 이게 피터 생게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책인데 학습 조직이에요. 현대 조직은 학습 조직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예요. 살아남기 힘들다.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면 학습 조직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이분이 정의한 것이니까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학습 조직. 이 조직이 이제 에테미가 학습 조직이거든요.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오토파메사 되고, 팀장 되고, 샤론 되고, 스타마스터,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 역량을 증진해 나가며, 이게 인간 개발을 해 나가며, 자본 축적을 해 나가며,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 그거 옛날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 이게 인문학 교육이에요. 인문학 교육.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구성원들이 영감을 공유하도록 하며, 영감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가면 영감이 잘 떠오른다. 안 그래요.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해야 영감이 떠오릅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 속 섞이는 파트너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계속 생각하면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떠올라. 아, 그런 인간은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 말고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런데 이건 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냐? 이걸 즉각 받아들여서 삼성을 학습 조직으로 변환시켰어요. 삼성이 이렇게 정해놨어.
삼성 정의하는 것 보니까 더럽게 어려워. 이게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내적 성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의 전 구성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 습득, 전파하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일정한 노력의 결과를 산출해내며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적 종합을 통해 조직의 당면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비전 및 경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조직. 이거 삼성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이게 삼성 책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학습 조직이란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직.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습 조직을 하는 이유는 우리 팀, 우리 라인이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팀 전체가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다음. 그래서 이 5단계를 얘기해 놓고, 근데 요 5단계는 딱 우리 애터미 단계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가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시스템 싱킹. 두 번째, 팀 학습. 세 번째, 개인적 숙련. 그 다음에 정신 모델, 비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다음. 자, 시스템 사고. 이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배팅하고 뜯어먹는다.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민자본주의거든. 천민자본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예요. 망한다. 천민자본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예요. 통상 망하는 기업을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깨꼴락 하고 죽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의 역사가 그래요. 기업의 역사가 그래요. 미국에 혹시 여기 엔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계 7위의 대규모 에너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컸어요. 갑자기 이렇게 크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CEO 계층이 그 경영진이 분식 회계를 했어요. 분식 회계. 이익을 부풀려서 전부 다. 그러면 월가의 주식시장에서는 그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죠. 근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분식 회계라는 게 밝혀지면서 알고 보니까 그 우대가리들은 한 사람한테 10억씩 챙겼어. 10억 1조를 챙겨가지고 먹튀해버렸어. 먹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휴지는, 그러니까 주식은 0달러, 그러니까 완전히 휴지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식을 산 사람이 전부 소송을 하죠. 그래서 전부 토해내고 모두 징역 25년. 경영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한 죄가 징역 25년이에요. 25년. 미국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죄는 무슨 죄냐? 시장을 속인 죄야. 거짓말한 죄. 그게 징역 25년하고 다 거짓이었어. 재판받다가 CEO는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어. 메이도프. 이 사람은 월가의 굉장한 간부였습니다. 나스닥에 사회 이사를 했고 굉장한 간부였어요. 그런데 2007년 미국발 그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금융위기 때 이 메이도프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갑자기 현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통상 어때요? 윗돌 빼가지고 아래 막어. 그런데 갑자기 다 내놓으라니까 없어. 연방에서 제 조사해 보니까
4단계 금융사기야. 근데 다 믿었어. 왜? 이 사람은 월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 결국은 그 메이도프 펀드는 파산하고, 이 사람 그때 73세인가 그랬는데, 징역 150년. 시장을 속인 죄야. 그런데 미국이 무서운 사회인 게요. 이 사람이 비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공범으로 쳐버려버려. 전부 공범. 그러니까 발붙일 데가 없어요.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미국 교도소에서 공짜로 밥을 드시고 계셔. 150년을 살아야 돼, 징역을. 그렇게 해버려. 시장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다음. 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게 시스템 사고예요. 자기가 만져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다음. 합성 오류. 이것도 시스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는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시스템 전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나 혼자 갓길로 가면 좋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갓길로 다 가버리면 사고 났을 때 병원 차도 못 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코브라 효과.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모델. 이것은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 기업 문화. 우리는 애터미 문화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말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문화가 있어야 돼요. 기업 문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개인적 숙련.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한 부품에 불과했어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하라. 앞으로 21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계 교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개인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기는 막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됐는데 21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요. 개인이 인적 자본을 축적해 가야 한다는 게 퍼스널 마스터리예요. 개인의 성장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다음.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돈 벌어라. 회사를 이용해서 성장해라.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 그 개인의 성장. 근데 그게 모순인 것 같은데요. 개인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해요. 그게 생계 교수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전부 그렇게 해요. 개인들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화장실도 어디다가 만드느냐? 건물 한가운데 만들어라. 거기다 광장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서 모든 직원들이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풀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부 복도고 뭐고 방을 전부 다 칠판으로 해놨어. 혹시 화장실 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문제를 적어놔라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으면 적어놔라. 미국의 대학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휴게실에다 큰 칠판 해놨어. 한 대학원생이 공부하다 안 풀리는 문제를 칠판에 적어놔. 이거 아는 사람 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놈이 화장실 가다 밑에 적어놔.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이거다. 그렇게. 그 일을 미국의 초인류 기업에서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자, 팀학습. 우리 팀학습 하죠. 팀 미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혼자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자, 마지막으로 비전의 공유입니다.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요. 그러면 팀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는데 그게 공갈이라든가 허풍이라든가 돼서는 안 돼요. 팀 리더 자신이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아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결론을 시스템 참여 겸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참여를 안 해요. 참여 안 하면 뭐가 되느냐? 반팽이가 돼요. 난 여기 엉뚱한 소리를 해. 우리 박 회장님도 그렇죠? 배팅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죠. 근데 배팅 잔뜩 해가지고 불려왔어. 아니 당신은 왜 배팅하지 말라는데 배팅했냐고.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그런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어 들으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이 보장이 돼요. 그러나 헛똑똑이 나 다 알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성공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